당선 가능성입니다.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 김부겸 39.8,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54.1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지하는 것과 당선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 당선 가능성에서도 추경호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어떤 민주당의 전반적인 선거 기조와 조금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 약간 좀 그렇게 보여요.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지층의 투표율. 네네네. 우리 후보가 이길 것 같으면 네. 하죠. 네. 근데 내가 좋아는 하는데 질 것 같은데 하면 투표율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그거를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네. 그래서 일단 대구는 그래서 지금 뭐 대구도 지금 선거가 이제 대구시장 선거와 그다음 지금 또 달성 저는 그게 훨씬 더 저는 관심이에요. 네, 지금 뭐 이진수 후보와 거기 박형용 민주당 후보가 네. 있는데 거기 지금 뭐 최근 여론조사는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여러 이슈가 이진수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첫째는 본인도 달성군에서는 외지인인데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마 안착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신 정치 오래 하신 분들하고 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 봐요. 뭐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차가 출동했다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박형룡이라는 분이 네.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환갑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 7번째 출마란 말이에요. 한 번도 당첨.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동정표 이게 분명히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2년짜리잖아. 그렇죠. 그냥 2년만 한번 써달라. 뭐 이러면 그래 너무 무너진다니까. 무너져 이게 지금. 야, 그러니까 달성군 보궐선거가 이게 훨씬 더 지금 핫해요. 그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오신환 의원 1년 그거 그 1년만 초선할 때. 초선할 때. 그래 원래 지역구가 관악이었는데 그때 1년짜리 1년짜리였죠. 1년만 나 한번 써보고 한번 써보고 일 잘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주는데 한 번만큼은 일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선거 캠페인을 한 번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아니 생각을 뭐 저도 해요. 그렇게는 예상은 하는데 지역 선거라 몰라. 이제 뭐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접전이어가지고 추경호 그리고 방금 나온 그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갔다 온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시행된 조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뭐 영향력이 있다고 뭐 상관관계를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일단 저희가 대구 얘기 여기서 많이 했잖아요. 선거 초반에 엄청 했죠. 공천 난백상을 보이면서 대구가 왜 논란이냐, 왜 전선을 영남에 치냐 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정리가 됐고 어쨌든 본선거에서는 1대1 구도가 빠르게 정착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 전북의 영향도 다 있다고 봐요. 전북이 지금 민주당의 전선은 지금 전북에 쳐져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거기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법 이런 것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저는 뭐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좀 이따가 부산 얘기를 따로 해볼 텐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탄핵 9년 2개월 만에 이제 현장 유세에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23일에 대구 칠성시장, 그다음 25일에 충북 옥천 대전 를 가셨고 그다음 충남 공주까지 가셨고요. 그다음에 27일에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있고 28일에는 지금 강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영향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저는 저 지역에서만큼은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저희 당 후보에게 작용한다고 확신해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뭐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그쪽 시각인 거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 9년 2개월 만이라고 했잖아요.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본 국민들로부터 분명히 나오는 얘기가 박 전 대통령 왜 탄핵당한 거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탄핵까지 갈 일이었나? 그렇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후보들이 와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도움이 안 되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민심을 제일 체감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박 전 대통령 오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좋은 영향인 거고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적어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재평가 받는 계기가 돼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가 되겠죠. 아니 강원도 지금 원주에 원주 행성.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김진태 캠프에서는 어떻게 이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나요? 강원도가 샤이 보수가 굉장히 많고 네. 여론에 잡히지 않는 보수층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탄핵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좀 상처드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은 이런 김문수 후보를 더 많은 표를 주셨어요. 네. 김문수 후보에게 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한 1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투표장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은 70% 80% 투표율이 나오지만 그렇죠. 결국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투표율이 못 미치고 보수 진영에서 투표를 안 하면 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고령층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이번에 판이 여러 가지 뒤집히는 민심이 바뀌는 큰 계기가 된 게 네. 공소시효 특검법이었어요.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네, 사실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있죠.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 탄핵까지 되고 22년형 받은 사람 아니냐고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테두리 내에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했고 네. 본인이 그걸 다 그 안에서 감당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권력을 잡고 나니까 네. 특검을 통해서 재판을 없애려 한다. 네. 이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무도한 권력을 견제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샤이보스를 결집하고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저는 네.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말씀하셔가지고 김진태 후보 캠프에서 그 소양호에서 배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공지천에다 띄워줘. 공지천. 그 공지천에 띄우신 네, 건가요? 춘천 공지천입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 특검 안 된다. 네, 뭐, 반드시 막아야 한다. 네, 그거 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저희가 특이해가지고. 그런 거를 왜 하냐면 네. 우리도 여기서 강원도지사 선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저랑 강대규가 안 오면 누가 한마디라도 하겠습니까? 안 해요, 솔직히. 김진태 후보 얘기 네. 아무도 안 해요. 중앙 언론에서는. 네. 미안해요. 그런데 네. 그런 이벤트를 하면 네. 중앙 언론이 주목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네. 하나라도 더 중앙 네. 언론을 타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정말 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 공지천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네. 그 옛날에 그러니까요. 그 얼려가지고 거기서 스케이트 대회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만 기억나 나는 공지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띄우고 굉장히 진짜 오랜만이다.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김진태 후보가 피켓도 들고 막 하고. 네, 배에다가 뭐 네.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저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충전선 좀 불러주세요. 완전 나갔어 지금. 참. 김진태 후보님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 진짜. 정말 어느 방송에서도 강원도 선거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저희 없어. 정말 공지천! 굉장히 절박하게 하고 있어요. 네. 유세차를 7시간씩 타요. 김진태 후보님이 후보님이 직접 왜냐하면 네. 이게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그렇지. 유세 차고 계속 돕니다. 계속 돌면서 누굽니다. 한 표만 주세요. 계속 막 김진태 지사님도 요거 한번 하세요. 어떤 거 난간 위에 올라가서 기둥을 잡고 으쌰라 하면 환호가 엄청나. 일명 봉춤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야 이거 정말 부산이 생각나네요. 또 먼저 나왔네. 마음이 앞서가시는데 지금. 하여튼 뭐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부산 선거 서울시장을 아까 해보려고 경남 안 했잖아요. 경남은 저희 솔직히 잘 생각보다 모르겠어 내가. 근데 생각보다 격차가 있네. 알겠습니다. 그 경남 선거 일단 간단하게 한 5분만 얘기하고 그러면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경남 선거가 김경수 후보가 지금 리얼미터에서 한 게 49.3이고
박한수 후보가 40.5 이게 좀 차이가 나. 경남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조사에서는 굉장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박한수 후보가 앞서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김경수 후보가 일단 앞서 있는 걸로 어차피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앞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경남이 이제 뭐 울산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인데 그러니까 서경남과 동경남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특히나 창원 민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창원이 그냥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그렇지 않아요. 네. 과거에 창원시장이 민주당에서도 할 만큼 맞습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특히나 또 김해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 세가 세요. 세죠. 노무현 대통령의 또 그쪽 고향이시도 하고 거기 본가가 있으시니까 좀 그러한 부분 등이 약간 지금 뭐 여론에 반영된 건 아닌가. 근데 박한수 지사에 대한 뭐 평가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가 꽤 있어서 과거에 전 경남지사와 그러니까 현 경남지사의 그렇죠. 선거가 돼서 한번 여기 지켜봤으면 좋겠고